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19번째 주인공은 임사홍과 임승재 부자,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흥청망청의 앞잡이 임사홍, 임승재 부자. 고려 말기 왕을 능가하는 권력으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영계소문과 그의 아들 연남생이 고구려를 망쳐 놓았다면, 조선 전반기에는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승재가 존재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할 말은 해야 하는 남자 임사홍.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간신이라고 해서 능력도 없이 아첨만 일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름 간신의 세계에도 적자생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다른 간신들에 의해서 도태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임사홍은 꽤 능력 있는 관료였습니다. 애초에 좌리공신 임원준의 아들이자 태종의 손자 보성군의 사위라는 막강한 배경도 있었지만, 세조 12년 문과에서 3등을 했을 정도로 재능이 넘쳤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시문과 서예 솜씨도 뛰어났고 중국어에도 능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그는 문강교리, 승지, 도승지, 이조판서, 대사관, 예조, 참의 등의 요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드라마 왕과 비에서 임사홍의 모습이고요. 그 정도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건만 그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 중에 2명을 왕가의 사위로 만들면서 다른 대신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죠. 첫째 아들 인광제가 예종의 딸인 현숙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였던 임승재 역시 성종의 딸인 휘수공주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오죽하면 임승재와 휘수공주가 결혼하는 날 임사홍의 집에 불이 나자 사관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임사홍은 소인이다. 불의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승재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렸던 것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니 천도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성종실록 1491년 8월 27일자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임승재, 이 임승재가 결혼하는 건 임사홍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임사홍은 계속해서 부당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임과응보로서 집에 불이 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적어 놓은 거죠. 많은 자신을 주시하면서 흠잡을 일을 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사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478년 4월 초하루, 하늘에서 심하게 흑비, 황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 이 언론 3사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성종에게 근신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주령을 선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임사홍은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죠. 흑비는 결코 불길한 징조도 아니며 국가의 제사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선 겁니다. 그러자 평소부터 임사홍을 견제하던 3사의 사관들은 임사홍을 바로 저격하고 나섭니다. 처음에는 성종 역시 임사홍의 편을 들면서 그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관들의 탄핵은 거세어졌고요. 나중에는 임사홍의 아버지 임원준마저 욕심 많고 더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집안 전체를 싸잡아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당시
청령만 선비로 칭송을 받고 있던 현덕규를 임사홍이 모함했었다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임사홍을 탄핵했고요. 이 임사홍 자신의 장인어른을 쉴드 쳐주려고 했던 성종 역시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임사홍을 의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때 임사홍과 같은 당파였던 유자광 역시 함께 동래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4번째에서 다루었던 인물 유자광입니다. 임사홍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억울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임사홍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들과 함께 돌아온 임사홍. 성종이 죽고 나서 이제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임사홍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연산군이 자신의 동생들 중에서 가장 아꼈던 인물이 바로 휘수공주였고, 자연스럽게 그 남편 임승재 역시 연산군과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연산군이 임승재를 얼마나 아꼈던지 임승재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면 이 승지 왕의 비석격인 인물을 한강까지 보내서 마중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승재가 왕의 총애를 받자 임사홍이 잃어버린 권력을 찾는 건 역시 쉬운 일이었겠죠. 1500년 연산군 6년에 임승재는 자신의 아버지 임사홍에 대해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풍원이 임승재가 일찍이 상소하여 그 아비 임사홍의 일을 하소연했다. 대신들에게 수의하도록 명하여 의논이 들어왔는데 이때에 와서야 정교를 내리기를 승정원에 머물러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연산 6년 8월 19일의 기록입니다. 자,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임사홍의 복귀에 대해서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연산군은 이미 임승재의 뜻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3년 1월 21일 임사홍은 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의 모습이고요. 자, 그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오던 임사홍은 바로 연산군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폐주가 임승재의 집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술자리가 한창 어울렸을 때 승재가 말하기를 신의 아비 또한 신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였다. 폐주가 빨리 불러 들어오게 하니 사홍이 입시하여 취연히 근심하는 듯 하였다. 자, 그러니까 폐주 연산군이 임승재 집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고 거기서 임승재가 우리 아버지 임사홍도 집에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임사홍이 굉장히 뭔가 고민과 걱정이 많은 표정이었다는 거죠. 폐주가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사홍이 말하기를 패비한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는 실로 대내에 엄, 정 두 궁인이 있어 화를 얽었으나 실제로는 이세자, 윤필상 등이 성사시킨 것입니다 하였다. 폐주는 즉시 일어나 궁궐에 들어가서 엄씨 정씨를 쳐 죽이고 두 왕자를 거제에 안치하였다가 얼마 뒤에 죽여버리니 두 왕자는 정씨의 아들이다. 윤희 또한 거제에 귀양 갔다가 친히 그 일을 보았으므로 아랜 것이다. 중종실록 중종 1년 10월 22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임사홍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임사홍이 이 연산군의 어머니 일을 꺼낸 거죠. 그래서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한 일은 엄씨, 정씨 이 두 궁인, 그러니까 선종의 후궁이었겠죠. 이 두 궁인 때문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세자와 윤필상 이 두 사람이 성사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이제 화가 나서 바로 궁궐로 들어가서 엄씨와 정씨를 쳐 죽이고 이 정씨의 아들마저 같이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종은 죽기 전에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에 관한 문제를 100년이 지난 뒤까지 아무도 논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대놓고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죠.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패출되어 사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얽힌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과 그 아들들을 죽였고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병상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피워대면서 결국 인수대비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또한 연산군은 윤씨의 패출과 사사에 연관된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자, 권주, 김굉필, 이주 이 사람들을 다 극형에 처했고요. 이미 죽었던 한치형, 한명회, 정찬손, 이세겸, 어세겸, 심회, 이파, 정여창, 남효온 이 이미 돌아가신 명신 거유들을 부관 참시합니다. 무덤을 파내고 관에서 꺼내서 시체의 목을 베거나 그 잘라낸 목을 거리에 내거는 형벌에 처했다는 거죠. 정말 죽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그들의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을 했고 이외에도 홍기달, 주객군 등 수십 명이 참혹한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사화입니다. 자, 드라마 왕과 나에서 패비 윤씨의 모습이고요. 이 갑자사화로 인해서 수많은 학자와 능력 있는 신료들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까지 쓸려나가며 유학의 왕도 정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군의 폭정을 비방한 한글 방서 사건이 일어나자 연산군은 아예 글을 아는 지식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한글 서적을 불태우면서 한문학과 국문학 모두가 침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스운 것은 임사홍이 윤씨 패비에 연관된 이극균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참수형에 처해질 뻔했지만 성종에게 윤씨의 패비를 반대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두터운 연산군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사홍은 성종조에 죄를 지어 폐기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에 와서 그 아들 임승재가 부마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기높은 풍계에 올랐다. 갑자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안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며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를 몰래 유치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종실록 중종 1년 9월 2일의 기록이고요. 윤필상, 한치영, 한명회, 정찬송, 어세겸, 심회, 이파, 김승경, 이세자, 권주, 이극균, 성준을 12간 12명의 간신이라 하여 어머니를 패한 사건에 좌죄, 연좌되어 벌을 받음을 시켜서 모두 극형에 처하였다. 윤필상, 이극균, 이세자, 권주, 성주는 죽음을 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고 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려보냈으며 심하게는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그 자제들을 모두 죽이고 부인은 종으로 삼았으며 사위는 먼 곳으로 귀양 보냈다. 연좌되어 사형에 처할 대상자 중에는 대상자 중에 미리 죽은 자는 모두 송장의 목을 베도록 하고 동성의
3종까지 장형을 집행하였으며 여러 곳으로 나누어 귀양 보내고 또 그들의 집을 헐어 못을 만들고 비를 세워 그 죄명을 기록하였다. 이긍익의 연려신기술, 연려실기술에 적혀있는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사화 당시 이들 부자가 벌인 만행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고 죽은 자는 관을 파내어서 목을 잘랐고 그 후손들을 죽이고 부인은 종으로 삼고 사위는 귀양을 보냈고 같은 성을 쓰는 8촌 이내의 친척까지 모두 곤장을 때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두 신씨 신수군과 신수겸마저도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연산군을 등에 업고 공포 정치를 시작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나 임사원과 아들 임승재의 간사함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면서 나르시즘적인 성향까지 지니고 있었지만 능력 있는 관료였던 임사홍은 이후에 아들과 함께 완벽한 간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벌인 간신짓거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